밤에 장막이 드리운 서울의 중심가, 김간의 대저택의 응접실에서는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화려한 빛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랍스터 비스크 수프의 진한 향이 퍼지고 프랑스산 와인이 잔 속에서 루비처럼 반짝였지만 그 어떤 화려함도 식탁을 감싸고 있는 차가운 공기를 녹일 수는 없었다. 그 차가움의 근원은 이 식탁에 앉아 있는 한 여자, 이서연을 향한 김간의 식구들의 노골적인 경멸이었다. 서연아, 그만 좀 먹지 그래. 랍스터가 내 집에서 흔히 보던 음식은 아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너무 개걸스럽게 먹는 건 보기 좋지 않구나. 시어머니인 최정숙 여사가 얇은 입술을 비틀며 비아냥거렸다. 그녀의 시선은 멸시와 함께 서연의 손에 들린 포크를 훑고 지나갔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은 길게 늘어져 그녀의 온화한 표정을 반쯤 가렸다. 그녀의 외모는 마치 한 폭의 수묵화처럼 조용하고 부드러웠다. 군더더기 없는 단정한 옷차림. 꾸미지 않은 듯한 수수함은 오히려 이 호화로운 공간 속에서 더욱 돋보였다. 그러나 그 우아함은 김간의 식구들에게는 그저 가난한 집안 출신의 주제 모르는 며느리라는 낙인일 뿐이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언니, 준혁 오빠가 우리 언니 아니었으면 이서연 씨가 이런 자리에 앉아서 랍스터를 맛볼 수 있었겠어요.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죠. 안 그래요? 시누이인 김하영이 콧소리를 내며 거들었다. 하영은 명품 드레스를 입고 손톱에 화려한 네일 아트를 자랑하며 서연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하영에게 있어 서연은 준혁의 실수로 인해 갑자기 굴러들어온 이물질에 불과했다. 그녀는 서연을 볼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품위 있고 우월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려는 듯했다. 남편인 김준혁은 이 모든 상황을 그저 무관심한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자신의 접시만을 응시했다. 그에게 서연은 그저 집안의 강요로 결혼하게 된 무채색의 존재였다. 자신의 사업적 야망을 위해,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기 위해 마지못해 선택한 결혼 상대였다. 그는 이 결혼이 가진 이면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했다. 서연은 이 모든 경멸에 익숙했다. 사실 그들의 말은 그녀에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했다. 그녀는 수년간 이 집에서 그림자처럼 지내며 그들의 말과 행동을 한편의 시시한 연극처럼 관찰해왔다. 안다. 그들은 그녀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무가치하게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진실은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부와 명예의 근원이 바로 그들이 경멸하는 자신이라는 사실이었다. 아버님은 아직 안 오셨나 봐요. 준혁이 조용히 물었다. 김 회장은 김그룹의 총수로서 이 집안의 절대적인 권력자였다. 그의 부재는 이 식탁의 경멸 섞인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바로 그때 준혁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준혁은 무심하게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김그룹의 비서실장이었다. 네? 무슨 일입니까? 준혁의 얼굴에서 옅은 미소가 사라지고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다. 그는 무심코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쨍그랑. 와인잔이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뭐라고요? 그게 정말입니까? 당장 무슨 조치를 취하라고 했습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준혁의 목소리가 점차 격양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분노가 실려 있었다. 최정숙 여사와 하영은 불안한 눈빛으로 준혁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귀는 준혁의 모든 말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그녀의 차분한 시선은 마치 어떤 복잡한 방정식을 풀고 있는 듯한 빛을 띠고 있었다. 걱정 마세요. 큰일 아니겠죠. 늘 있는 일 아닌가요? 하영이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불안한 눈빛은 그녀의 말과 달랐다. 준혁은 전화를 끊자마자 한숨을 내쉬며 의자의 등을 기댔다. 하필 이럴 때.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최정숙 여사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준혁아,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니? 어머니,
김그룹의 핵심 자회사인 오로라 테크놀로지가 해킹 공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내부 데이터베이스와 서버가 완전히 마비됐다고 해요. 준혁의 말에 식탁 위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오로라 테크놀로지는 김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었다. 그 회사의 마비는 김그룹 전체의 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다. 뭐라고 해킹이라니? 아니, 그런 보안 시스템이 뚫릴 리가 없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김 실장이 허튼 소리를 한 거겠지. 최정숙 여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그녀는 김그룹의 명성과 권위가 어떤 위협도 받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오로라 테크놀로지가 외부로부터 막대한 투자를 유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 해킹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신뢰가 흔들리면 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김그룹의 자금줄은 수년 전부터 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김 회장 개인 자산관리 회사라는 베일에 쌓인 신탁회사로부터 들어오는 투자금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 자금은 김그룹이 위기 때마다 기적처럼 살아나는 원천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김그룹의 경영은 방만해졌고 준혁은 그 투자가 언제든 끊길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 신탁회사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아버지조차도 그 회사의 총수가 누구인지 정확히는 모른다고 했다. 서연은 조용히 포크를 들어 남은 랍스터를 한 조각 집어먹었다. 그녀의 입계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김간의 식구들은 그녀의 그런 행동을 그저 철없는 며느리의 행동으로 치부하고 무시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에만 몰두하느라 그 문제가 사실은 자신들이 경멸하고 있는 여자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식사를 마친 후 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방 안은 그녀의 검소한 취향을 반영한 듯 차분하고 정돈된 분위기였다. 화려한 가구 대신 실용적인 책상과 몇 권의 책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문을 잠그고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얇은 노트북을 열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그녀의 이름이 아닌 오로라라는 코드네임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복잡한 암호화 보안키를 입력했다. 그녀가 조작한 단 몇 초 만에 화면에는 오로라 테크놀로지의 모든 서버와 네트워크 시스템 현황이 실시간으로 나타났다. 아, 역시 그 망나니 녀석이 또... 서연은 중얼거렸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김 회장의 자금줄을 관리하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오로라 테크놀로지는 그녀가 비밀리에 투자하고 키워온 회사 중 하나였다. 그녀는 김 회장의 투자금을 관리하며 김그룹의 사업을 은밀하게 지원해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업들을 인수하고 관리했다. 그녀는 김그룹이 몰락하지 않도록 뒤에서 묵묵히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그 누구도. 심지어 김 회장 자신조차도 이 방 안에 있는 이서연이라는 여자가 그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 그녀가 받은 해킹 공격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오랜 적수인 김준호가 보낸 메시지였다. 준호는 그녀의 존재를 어렴풋이 눈치챈 듯 했다. 그는 그녀의 사업을 방해함으로써 그녀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려 하고 있었다. 그녀가 해킹을 분석하는 동안 준호의 의도가 서서히 드러났다. 그는 단순한 돈을 노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존재 자체를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서연의 눈빛이 차가운 결의로 빛났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하는 그림자로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오로라 테크놀로지를,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만들어온 모든 것을 지켜야만 했다.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새로운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화면의 초록색 불빛은 그녀의 얼굴을 비추며 그녀의 진짜 정체를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날 밤 김간의 대저택의 평화는 산산조각 났다. 준혁의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된 불안감은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 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현실이 되었다. TV 뉴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심지어 종이신문의 한 면까지 온통 김그룹, 핵심 자회사 오로라, 테크놀로지 해킹 공격으로 전면 마비라는 충격적인 기사로 도배되었다. 아침 식탁은 어제의 조용한 경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란스러웠다. 최정숙 여사는 거실을 오가며 전화기를 붙들고 지인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고, 하영은 온갖 신경질을 부리며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김준혁은 식탁에 앉아 식사도 거른 채 굳은 얼굴로 끊임없이 비서실장과 통화하고 있었다. 아니, 지금 뭐라고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고요. IT 부서 직원들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당장 해커를 찾아내라고 하세요. 준혁은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함께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무력감이 묻어났다. 바로 그때 김 회장인 김영구가 서재에서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근엄함 대신 분노와 초조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김 회장은 이 집안의 절대적인 권력이자 김그룹의 창립자였다. 그의 등장에 집안의 모든 소란이 잠시 멈췄다. 도대체 무슨 소란이냐? 이 난리통의 해결책은커녕 고작 소리만 지르고 있단 말인가. 김영우의 낮은 목소리가 집안 전체를 울렸다. 준혁은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오로라 테크놀로지의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복구는커녕 해커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뭐냐? 이미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오로라, 그 신탁회사의 자금이 끊길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준혁의 말에 김영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에게 오로라는 단순한 신탁회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김그룹이 지난 몇 년간 위기 때마다 기적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 비밀스러운 존재였다. 그는 오로라의 총수가 누구인지, 그들이 왜 김그룹을 지원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그들에게서 들어오는 막대한 자금에 의존해왔을 뿐이었다. 당장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 그리고 모든 IT 전문가들을 동원해 내 인맥을 총동원해서라도 이 사태를 막아 오로라의 자금이 끊기면 우리 모두 끝장이다. 김영구는 격앙된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왔지만 이번처럼 보이지 않는 적에게 당한 적은 처음이었다. 그의 자만심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 시각.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김그룹의 모든 내부 네트워크 구조가 실시간으로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가족들이 패닉에 빠진 동안 이미 해킹의 근원지를 추적하고 있었다. 오로라 테크놀로지. 그 이름은 사실 그녀가 비밀리에 운영하는 거대한 투자 및 기술 기업의 코드네임이었다. 김그룹의 위기 때마다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오로라. 신탁회사 역시 그녀의 소유였다. 그녀는 김준혁과 결혼하면서 김그룹의 경영 상태를 파악했고 그들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다가올 위기를 직감했다. 그래서 자신의 자산과 능력을 이용해 그림자처럼 김그룹을 지탱해온 것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를 빠르게 오가며 복잡한 코드들을 입력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깊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김그룹의 허술한 보안 시스템을 비웃듯 해커가 남긴 흔적들을 순식간에 분석해냈다. 해커는 마치 자신의 존재를 과시라도 하듯 독특한 패턴을 남겼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암호처럼 서연의 기억 속에서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웠다. 이 패턴은 설마? 서연의 심장이 순간 멎었다. 그녀는 과거의 기억을 되짚었다. 10년 전 그녀가 자신의 첫 번째 IT 스타트업을 설립했을 때 그녀를 무너뜨리려 했던 무자비한 경쟁자가 있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기술을 빼앗고 그녀를 파산 직전으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가까스로 모든 것을 잃지 않았지만 그 경쟁자는 업계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이름은 김준호였다. 김준호는 뛰어난 해킹 실력과 잔인함을 겸비한 인물이었다. 그는 경쟁자들을 무너뜨릴 때마다 독특한 디지털 서명을 남겼다. 그 서명은 마치 오만함의 낙인처럼 그의 흔적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지금 오로라 테크놀로지를 공격한 해커의 패턴은 10년 전 김준호가 사용했던 그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서연은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분노, 그리고 지난날의 쓰라린 기억. 그녀는 김준호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마치 복수를 위해 살아 돌아온 악령처럼 그녀가 가장 아끼는 것을 공격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김그룹이라는 허술한 방패 뒤에 숨어있는 오로라의 존재를 눈치챈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더 이상 방 안에 숨어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김준호의 도발에 응해야만 했다. 그녀의 복잡한 감정은 단 하나의 결의로 모였다. 그녀는 김준호를 완전히 끝장내고 그가 감히 탐낸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는 문을 열고 거실로 걸어나갔다. 김 회장은 분주하게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들이 그녀를 쳐다보자 서연은 조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그녀의 말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 그리고 조롱이 가득했다. 김준혁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서연아,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여기가 네가 동네 마트에서 장 봐온 물건 환불하는 자리인 줄 알아? 이 문제는 네가 아는 영역 밖이야. 방으로 돌아가. 그들의 경멸, 어린 시선 속에서 서연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김준혁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저는 김그룹의 모든 자금 흐름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로라 테크놀로지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도 알죠. 제가 아니면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녀의 말은 그들의 오만한 벽에 첫 번째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의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단호함과 자신감은 그들에게 낯선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김완미 회장은 그녀를 의심스럽게 쳐다보며 이 초라한 며느리가 무슨 짓을 할 수 있을지 가늠했다. 그는 서연을 무시해야 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말에 숨겨진 비밀에 대한 궁금증을 억누를 수 없었다. 김영우 회장은 이서연의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그의 굳어진 표정에는 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교차했다. 그는 이 며느리가 평소와 다르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처음 보았다. 그러나 그의 자존심은 이 초라한 여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용납하지 않았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개냐. IT 전문가들도 손을 못 쓰고 있는 마당에. 네가 뭘 할 수 있단 말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돌아가. 그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준혁과 하영도 아버지의 말에 동조하며 비웃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버님, 서연 씨가 무슨 수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저런 말을 들으면 안쓰럽기만 하네. 오빠, 그냥 무시하고 우리끼리 해결해. 서연은 그들의 조롱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김영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아베오님,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김그룹의 자금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 위기는 단순한 해킹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제가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저를 믿으시든 아니면 이대로 모든 것을 잃으시든. 선택은 아버님께 달렸습니다. 서연의 말에는 미세한 떨림도 없었다. 마치 냉철한 사업가가 협상 테이블에서 최후의 카드를 꺼내는 듯했다. 김영구는 그녀의 눈에서 읽을 수 없는 깊이를 보았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상대해왔지만 이토록 담담하게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는 결국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네가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네가 져야 할 것이다. 그의 말은 묵인에 가까웠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뒤 돌아서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뒤에서 김준혁과 김아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수근거렸다. 아버지가 왜 저 여자를 믿으시는 거지? 저 여자, 정말 무슨 수를 낼 수 있을까? 서연은 그들의 불안한 목소리를
뒤로 한 채 자신의 방에 들어왔다. 그녀는 문을 잠그고 방 한 구석에 숨겨진 철제 캐비닛을 열었다. 캐비닛 안에는 평범한 노트북이 아닌 여러 개의 모니터와 복잡한 서버 장비가 연결된 초고성능 워크스테이션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장비를 가동시키고 모니터에 떠오르는 수많은 코드와 그래프를 응시했다. 이곳은 그녀의 진짜 세계였다. 이 모든 장비와 시스템은 그녀의 손으로 직접 설계하고 구축한 것이었다. 이 작은 방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그녀의 거대한 기업인 오로라의 심장이자 두뇌였다. 김간의 식구들이 그녀를 놀고 먹는 며느리로 경멸하는 동안 그녀는 이곳에서 세계 금융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수많은 기업들을 인수하며 김그룹의 숨겨진 후원자 역할을 해왔다. 서연은 모니터를 향해 손가락을 뻗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피아니스트의 그것처럼 키보드 위를 자유롭게 춤추며 코드를 입력했다. 그녀는 이미 지난밤 해킹의 흔적을 통해 공격자의 정체를 어느 정도 파악했지만 이번에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역시 네가 맞았어, 김준호. 서연은 낮게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1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당시 그녀는 무명이었지만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개발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첫 번째 스타트업 오로라를 설립했고 그 기술력을 탐낸 수많은 경쟁자들과 싸워야 했다. 그중 가장 악랄하고 오만했던 자가 바로 김준호였다. 그는 그녀의 핵심 기술을 훔치고 그녀의 거래처를 위협하며 그녀를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갔다. 서연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역공을 가해 준호를 파멸시켰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업계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녀가 만든 또 다른 오로라, 즉 김그룹의 자금주를 공격하고 있었다. 서연은 김준호의 공격 방식을 분석하며 그의 의도를 파악했다. 그는 오로라, 테크놀로지의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켜 김그룹의 숨겨진 자금주를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몰락을 초래했던 오로라라는 존재를 완전히 파헤치고 파괴하려는 것이었다. 그것은 복수였다. 그녀가 가장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을 무너뜨리고 그녀의 정체를 만천에 드러내려는 복수였다. 서연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김준호의 오만함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숨어 있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그가 남긴 미세한 흔적들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방어 태세를 넘어 역습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반격 계획은 세 단계로 나뉘었다. 첫째, 김준호의 공격을 역이용하여 그의 정체를 만천해 폭로할 증거를 확보한다. 그는 자신이 숨어 있는 곳에 너무 많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 흔적을 완전히 지우지 못했을 것이다. 둘째, 김그룹의 자금 흐름을 일시적으로 동결하여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한다. 이는 김간의 식구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겠지만 그녀의 진짜 의도를 숨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김준호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그의 뒤통수를 칠 기회를 노린다. 그가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그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는 것이다. 서연은 자신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정리했다. 그녀는 김준호가 자신이 평생 쌓아올린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뛰어들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차분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 싸움은 그녀에게 더 이상 방어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만한 자들에게 진정한 실력과 힘이 무엇인지 보여줄 기회였다. 그녀는 첫 번째 단계의 실행을 위해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그녀의 손가락은 멈추지 않고 빠른 속도로 움직였다. 그녀의 명령은 전 세계 곳곳에 숨겨진 그녀의 서버들로 전송되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조용하고 그 누구도 모르게 김준호의 네트워크를 향해 은밀히 파고들기 시작했다. 첫 번째 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냥꾼이었다. 김간의 식구들은 이서연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대신
자신들의 방식대로 위기를 해결하기로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막대한 재력과 인맥을 동원하여 여론을 잠재우고 이 사태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려 했다. 김영구 회장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는 외부의 악의적인 공격으로 김그룹의 본질적인 기술력과는 무관하다고 발표했다. 준혁은 여러 명의 유명한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을 거액을 주고 영입하며 대대적인 보안 강화 프로젝트를 선언했다. 그들의 행동은 화려하고 요란했지만 마치 텅 빈 양철통처럼 속이 비어 있었다. 같은 시각.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모니터 수십 개를 켜놓고 조용히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그들의 모든 행보가 훤히 보였다. 기자회견은 김준호가 남긴 해킹 흔적을 지우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공격을 유도할 위험한 도발이었다. 영입된 보안 전문가들은 모두 낡은 방화벽이나 설치하고 말 재주만 늘어놓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김준호가 설계한 치밀한 덫을 알아차릴 능력조차 없었다. Stop the vein. 서연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녀는 그들의 무능함에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요란한 움직임을 자신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가리는 완벽한 위장막으로 이용하기로 했다. 그들이 전 세계의 이목을 끄는 동안 그녀는 조용히 그림자 속에서 자신의 군대를 움직였다. 서연의 방역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녀는 김준호의 공격을 단순한 사이버 해킹으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복잡한 체스 게임의 오프닝과 같았다. 김준호는 오로라 테크놀로지의 시스템을 마비시켜 김그룹의 자금줄을 드러내려 했지만 서연은 이미 오로라 그룹의 자금을 다른 계좌로 옮기고 그의 모든 공격을 우회시켰다. 그녀는 오로라의 자금망을 이용해 김준호의 자금 흐름에 미세한 교란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이는 그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낼 첫 번째 덫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김간의 식구들의 요란한 소란에도 불구하고 김그룹의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했다. 투자자들의 신뢰는 이미 바닥에 떨어졌고 준혁이 영입한 보안 전문가들은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계속해서 헛된 변명만을 늘어놓았다. 호 회장님, 해킹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큽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커의 소행이 아닙니다. 배후에 거대한 조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테러에 가깝습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해도 역부족입니다. 김영우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자신의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인맥과 돈이 통하지 않는 미지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때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다. 그녀는 김준호의 네트워크에 여러 개의 가짜 오로라 서버를 구축했다. 이 가짜 서버들은 마치 진짜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김준호의 접근을 유도하고 그의 정보를 빼내는 함정이었다. 서연은 김준호가 자신의 함정에 걸려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인내심은 보상받았다. 김준호는 김그룹의 요란한 움직임에 속아 넘어가 서연이 설치한 가짜 서버를 진짜 오로라의 서버라고 착각했다. 그는 더욱 대담하게 가짜 서버를 공격했고 서연은 그 과정에서 그가 사용하는 모든 네트워크와 IP 주소 그리고 심지어 그의 실제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었다. 가자스다! 서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김준호가 자신이 완벽하게 숨어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흔적을 쫓는 사냥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이미 그녀의 손바닥 안에 들어와 있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준혁이 고용한 한 보안 전문가가 서연의 가짜 서버를 발견하고 그것이 해커의 함정이라는 것을 오판했다. 그는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상세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그 서버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했다. 그의 서투른 시도는 서연이 그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정보망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고 김준호는 서연의 존재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서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준혁의 무능함이
자신의 계획에 끼친 악영향에 분노했다. 그녀는 빠르게 시스템을 복구하고 김준호가 자신의 존재를 알아차리기 전에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했다. 그녀의 계획은 이제 더욱 과감해져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다. 이제는 준호의 숨통을 조여야 할 때였다. 그녀는 키보드에 손을 얹고 김준호가 있는 곳으로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그것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너의 다음 수를 이미 읽고 있다. 고 말하는 듯한 조용하고도 섬뜩한 경고였다. 그녀는 김준호와의 싸움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김간의 식구들의 엉망진창인 대처를 뒤로하고 조용히 자신의 계획을 실행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다음 수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지 않았다. 이제는 그녀가 공격할 차례였다. 그녀는 김준호를 비롯한 오만한 모든 자들에게 그들이 함부로 무시했던 그림자가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졌는지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연이 보낸 은밀한 신호는 김준호의 오만한 자존심에 불을 질렀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숨어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을 쫓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머무르지 않기로 했다. 그는 자신이 이 게임의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더욱 공격적이고 무자비한 방식으로 방역해왔다. 김준호의 첫 번째 방역은 김간의 가족의 숨통을 조이는 것이었다. 그는 김그룹의 모든 자금 흐름을 마비시키기 위해 오로라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김그룹의 다른 주요 자회사들까지도 동시에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서버는 순식간에 마비되었고 모든 업무가 중단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준혁의 비자금 계좌와 최정숙 여사의 해외 도박 자금 사용 내역 등 김간의 가족의 치부가 담긴 민감한 정보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의 익명으로 유포되기 시작했다. 대저택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최정숙 여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이럴 리가 없다며 전화를 붙들고 비명을 질렀고 준혁은 분노와 함께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 격분했다. 하영은 자신과 관련된 소문들을 보며 히스테리를 부렸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돈과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개인적인 치욕과 마주해야 했다. 그들의 오만함은 이제 조롱거리로 변하고 있었다. 김영호 회장은 거실에 앉아 멍하니 TV를 바라보았다. 뉴스 채널에서는 끊임없이 김간의 가족의 비리 의혹을 보도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눈에 서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하고 차분한 얼굴로 서 있었다. 김영구는 이제서야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재앙을 깨달은 듯 굳어진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네가 말한 것이 혹시 이런 것들이었느냐?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우월감도 없었고 다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의 고독함만이 서려 있었다. 이건 단순한 공격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저희 가족을 완전히 파멸시키려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저희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준혁이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는 서연을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네오는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진작 말해주지 않은 거야? 서연은 준혁의 비난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준혁을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이미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김준호는 자신의 공격이 그녀의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보며 그녀를 압박하려 할 것이었다. 그 순간 그녀는 결단을 내렸다. 이제는 그가 파놓은 함정의 글을 역으로 끌어들일 때였다.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김준호는 자신이 우위를 점했다고 착각하고 더 깊숙이 파고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방금 전에 구축한 오로라 테크놀로지의 숨겨진 서버에 접근하기 위해 자신의 가장 핵심적인 해킹 도구와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가 사용하는 네트워크는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서연은 이미 그가 남긴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어리석은 사람, 서연은 낮게 읊조렸다. 김준호는 서연이 오로라 테크놀로지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서연이 그에게 보낸 모든 신호는 사실은 그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였다. 그녀는 김준호의 오만함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순간 가장 깊은 곳으로 파고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연은 마지막 함정을 가동시켰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설계한 오로라의 핵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가짜 경로를 열어주었다. 그 경로는 김준호가 사용했던 해킹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이용해 그의 시스템에 백도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김준호는 서연이 던진 미끼를 덥석 물었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경로를 따라 핵심 데이터베이스로 침투하려 했다. 그 순간 서연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호가 함정으로 들어서는 과정을 냉정하게 지켜보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를 빠르게 움직여 그가 남긴 모든 흔적을 수집하고 기록했다. 김준호는 자신이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도달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사실 그녀가 만든 거대한 감옥에 갇히고 있었다. 마지막 코드를 입력하자. 모니터 화면에 작전 성공이라는 문구가 떴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제 김준호가 이 모든 일을 벌였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드러내야만 했다. 그녀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착하게 옷을 갈아입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김간의 가족의 무능함과 오만함, 그리고 김준호의 복수심 속에서 자신의 진짜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놀고 먹는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비웃고 경멸했던 모든 자들에게 그녀가 바로 이 거대한 게임의 진정한 지배자임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간의 대저택은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언론은 김간의 가족의 비리 의혹을 매일같이 쏟아냈고 주식시장은 김그룹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김형구 회장은 실어증에 걸린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최정숙 여사와 하영은 통곡하며 자신들의 무너진 명성을 한탄했다. 김준혁은 분노와 좌절에 휩싸여 방 안에서 물건들을 부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파멸의 그림자 앞에 서 있었다. 바로 그때 서연은 조용히 준혁의 방문을 두드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었고 마치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했다. 준혁 씨,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제 말을 들어야 해요. 준혁은 문을 열고 서연을 혐오스러운 눈으로 노려보았다.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네가 나타난 이후로 모든 것이 꼬였다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서연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모든 일은 김준호라는 사람이 계획한 것입니다. 그는 김그룹을 파멸시키고 당신의 가족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요. 저는 그를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당신은 제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당신의 자존심을 버려야만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준혁은 서연의 당당함에 압도되어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절망 속에서 서연의 말이 어쩌면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비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네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 하지만 만약 실패하면? 실패는 없어요.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은 준혁을 비롯한 김간의 식구들 앞에서 김준호의 정체와 그의 복수 동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녀는 그들의 무능함과 방만한 경영이 어떻게 김준호에게 빌미를 제공했는지를 조목조목 짚었다.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정확했고 김간의 식구들은 자신들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에 경악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김영구 회장이 겨우 입을 열었다. 우리는 이제 반격할 것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정보를 이용해 김준호를 궁지에 몰아넣을 거예요. 그리고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는 김준호의 은신처와 불법적인 자금 세탁 내역을 담은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고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결의로 빛났다. 바로 그때 준혁이 조용히 서연의 방문을 열었다. 그는 서연의 말을 듣고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서연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고 싶었지만 그녀의 방에 들어선 순간 그는 예상치 못한 광경에 굳어버렸다. 방 안에는 평범한 가구 대신 수많은 모니터와 서버 장비가 복잡하게 연결된 하이테크 시스템이 놓여 있었다. 모니터에는 준혁이 보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코드와 그래프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준혁 자신과 김간의 가족의 이름이 적힌 비공개 자산 내역 파일이었다. 파일 제목은 김그룹 자산 현황 및 관리 보고서였고 작성자는 오로라라고 되어 있었다. 서연아, 이게 대체...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그의 말을 들은 것 같지도 않았다. 준혁은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 집중했다. 화면에는 오로라 테크놀로지 시스템의 구조도가 그려져 있었고 그 옆에는 김준호 추적이라는 붉은 글씨가 깜빡이고 있었다. 그리고 한 폴더의 이름은 김그룹 위기 대처 방안이었다. 준혁은 자신의 눈을 비볐다. 그가 알던 서연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늘 조용하고 순종적이었으며 그들의 모든 비아냥거림을 감수했다. 그녀는 그저 놀고 먹는 며느리일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이 거대한 위기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의 마음속에 혼란과 함께 깊은 공포가 밀려들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어깨를 잡았다. 서연아, 이게 다 뭐지? 너, 혹시 오로라가? 너였어. 서연은 마침내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차분했고 그녀의 눈빛은 깊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혁 씨, 오로라는 저였습니다. 김그룹의 모든 자금은 제가 관리해왔어요. 그리고 당신의 가족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제가 만든 것입니다. 준혁은 마치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가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이 여자가 자신이 그토록 의존하고 있던 모든 부와 명예의 근원이었다니 그들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헛된 권력을 누리고 있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준혁의 눈은 공허해졌다. 그의 자존심과 모든 세계관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서연은 그런 준혁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이제 진실은 드러났다. 다음 단계는 그들이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김그룹 본사 20층.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긴급 소집된 이사회는 김영구 회장과 김준혁 사장을 압박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오로라 테크놀로지 해킹 사태로 인한 막대한 손실은 이미 김그룹의 명성을 바닥까지 끌어내렸고 가족의 비리 의혹까지 터져나오자 그들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회장님, 이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믿었던 전문가들은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김그룹은 끝장입니다. 한 이사가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닙니다. 이사회도 저희 가족의 문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위협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준혁이 애써 침착한 척 말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역력했다. 김영우는 얼굴이 굳은 채로 창밖을 응시했다. 그는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에 절망하고 있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하고 수수한 옷차림의 이서연이 서 있었다. 김 사모님, 이곳은
한 이사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이사회의 가족 구성원이. 그것도 경영에 아무런 관련 없는 며느리가 들어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서연은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회의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걸음은 마치 자신이 이 장소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당당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준혁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준혁 씨, 제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을 맡겨주세요. 준혁은 서연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확신에 압도되어 잠시 망설이다.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김형우 회장은 서연을 굳어진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아직도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연은 회의실 중앙에 놓인 대형 모니터를 향해 손짓했다. 그녀의 지시에 따라 한 직원이 모니터를 켰다. 모니터에는 오로라 테크놀로지의 시스템을 마비시켰던 해킹 프로그램의 복잡한 코드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서연이 추적한 공격자의 IP 주소, 위치, 그리고 그의 실명과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 모든 해킹 공격을 총괄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김준호. 서연의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이사들은 충격에 빠져 술렁거렸다. 김형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김준호라고 중얼거렸다. 그는 10년 전 그가 직접 매장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닙니다. 김준호는 오로라 테크놀로지 해킹을 통해 김그룹의 숨겨진 자금줄인 오로라라는 존재를 파헤치려 했습니다. 그는 제가 만든 이 시스템의 함정에 스스로 걸어들어왔습니다. 이 파일은 그가 사용한 모든 네트워크와 불법적인 자금 세탁 내역을 담고 있습니다. 이 증거만으로도 그는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서연은 준비된 파일을 직원에게 건넸다. 이사들은 놀라움과 함께 그녀의 능력에 감탄했다. 그러나 그녀의 진정한 폭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리고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사들과 김간의 식구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위기에서 김준호를 이길 수 없었던 이유는 여러분이 이 게임의 규칙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로라 그룹은 단순한 후원자가 아닙니다. 오로라 그룹의 총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김영구 회장은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미간을 찌푸렸다. 준혁은 그녀의 눈빛에서 이미 진실을 읽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서연은 자신의 노트북을 열고 모니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오로라 그룹의 설립 서류와 함께 모든 자산 현황과 투자 내역이 자세히 나타났다. 그리고 그 서류의 총수 이름은 다름 아닌 이서연이었다. 김그룹이 지난 10년간 위기 때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제 자산으로 이 회사를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부와 명예는 제가 만든 것이죠.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제 능력 덕분에 누렸지만 저를 놀고 먹는 며느리로 경멸하고 비웃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들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폭탄보다 강력했다. 회의실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이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준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의자에 주저앉았고 최정숙 여사와 하영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사실은 그들이 가장 경멸했던 이 여자의 손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그들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다. 서연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빛나고 있었다. 이제 저는 이 게임을 끝낼 것입니다. 제가 만든 것을 제가 다시 가져갈 것입니다. 김준호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김그룹은 제가 새로운 주인으로서 재건할 것입니다. 저의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자들은 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선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부탁하는 입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이곳에 왔다. 회의실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누구와 싸워왔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운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들의 승리는 이제 그녀의 자비에 달려 있었다. 이사회 회의실을 나서는 이서연의 뒷모습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회의실은 그녀의 폭로로 인해 충격과 침묵에 휩싸였다. 그들의 오만함과 무지함은 한순간에 드러났고 그들이 누리던 모든 부와 명예가 사실은 자신들이 가장 경멸했던 이 여자의 손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그들의 세계는 산산조각 났다. 다음 날 아침, 언론은 일제히 김그룹과 이서연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다. 김그룹, 베일에 쌓인 오로라의 실체가 드러나다. 김준호, 김그룹 해킹 주도, 숨겨진 배웃는 다름 아닌 사모님, 세상의 그림자에서 드러난 진짜 권력자, 이서연. 모든 기사는 충격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준혁의 비자금 내역과 최정숙 여사의 해외 도박 자금 사용 내역은 전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김간의 대저택은 마치 유령의 집처럼 변했다. 최정숙 여사는 방에 틀어박혀 통곡하며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김하영은 자신이 운영하던 SNS 계정을 모두 닫고 세상과 단절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한순간에 잃었다. 준혁은 허망한 눈빛으로 거실에 앉아 TV 뉴스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사실은 모래성 위에 지어진 허상이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의 자존심은 무너졌고 그의 세계는 혼란에 빠졌다. 같은 시간 서연은 변호사와 회계사들을 대동하고 김그룹 본사에 도착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패배를 즐기지도 않았고 그들의 절망을 동정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갔다. 이서연 총재님, 모든 서류 준비는 마쳤습니다. 그녀의 수석 변호사가 말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김준호의 범죄 사실을 담은 증거와 함께 그동안 오로라, 그룹이 김그룹에 투자한 모든 내역을 정리한 서류를 경찰과 검찰에 제출했다. 김준호는 이미 수사당국의 추적을 받고 있었다. 서연의 결정적인 증거 제출은 그를 체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준호는 언론의 카메라 세례 속에서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향했다. 그는 서연을 향해 이서연, 네가 이길 것 같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패배자의 절망만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외침을 무시하고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그녀에게 김준호는 이미 지나간 과거일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넋을 놓은 채 앉아있는 준혁을 발견했다. 그의 얼굴에는 회한과 함께 공허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질문과 함께 수많은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다. 서연아, 왜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어? 우리가 결혼했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내가 그토록 바보 같았다는 걸. 서연은 그의 질문에 차분하게 대답했다. 당신에게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당신은 나를 그저 배경 없는 며느리로만 생각했죠. 당신의 가족도 마찬가지였고요. 당신은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나 또한 당신에게 이해를 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 결혼은 당신의 가족을 위한 비즈니스였고 나는 그 비즈니스를 위해 존재했죠. 준혁은 서연의 말에 숨이 막히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헛된 삶을 살았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던져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녀가 가진 진정한 가치를 보려 하지 않았다. 그의 자존심은 무너졌고 그는 그제서야 그녀의 진정한 모습과 마주하게 되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 모든 걸 다 가져갈 거야. 우리를 이렇게 버릴 거야. 서연은 준혁을 똑바로 응시했다. 저는 제가 만든 것을 다시 가져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제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당신의 가족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당신들이 나에게 보여준 경멸과 모욕에 대한 대가는 당신들이 잃어버린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맺은 비즈니스의 마지막 결과예요. 그녀는 준혁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걸음은 단호했고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김준혁의 아내도 김간의 식구들의 며느리도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오로라 그룹의 총수, 그리고 김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될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재건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뒤로는 무너진 김간혜의 잔해만이 남겨져 있었다. 이서연이 김그룹의 새로운 총수로 등극한 후 김그룹 본사는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로비에 걸려있던 김혜 회장의 초상화가 내려지고 그 자리를 김그룹의 창립 정신을 담은 새로운 로고가 대신했다.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지만 서연은 첫 출근부터 단호하고 명쾌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저는 이 자리에 복수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로라 그룹의 총수로서 제 자산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 김그룹의 방만한 경영과 부패는 기업의 근본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모든 낡은 관행과 결별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저와 함께할 용의가 있는 사람은 남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서 떠나도 좋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짧고 강력했다. 직원들은 그녀의 카리스마에 압도당했고 곧 그녀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김영구 회장과 준혁이 심어 놓았던 모든 비리와 부패의 뿌리를 찾아내고 그들을 가차없이 정리했다. 그녀의 결단력과 전문성은 곧 직원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김그룹은 서서히 활력을 되찾아갔다. 한편 김간의 식구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이 살던 대저택은 압류되었고 그들의 명품과 사치품들은 경매에 붙여졌다. 최정숙 여사와 김하영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고 그들의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며느리의 힘이 얼마나 절대적이었는지 깨달았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총재님, 김준혁 사장님과 가족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서연은 잠시 펜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그들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들여보내세요. 준혁과 그의 가족이 들어섰다. 그들은 예전의 당당하고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들의 얼굴은 초췌했고 옷차림은 남루했다. 그들은 마치 이서연이라는 거대한 여왕 앞에 선 죄인들 같았다. 최정숙 여사가 무릎을 꿇고 서연의 발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서연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 우리가 잘못했어. 이 모든 것을 다시 가져가고 싶지 않니? 제발 우리에게 조금만 남겨다오. 제발. 하영은 울먹이며 서연의 팔을 잡았다. 언니, 제발. 우리한테 자비를 베풀어줘.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준혁 오빠도, 아버님도, 우리도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어.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도, 분노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들이 자신에게 했던 모든 경멸과 모욕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들이 내게 자비를 베푼 적이 있었나요? 내가 당신들의 모욕을 견디며 살 때. 당신들은 나를 동정하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들의 삶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당신들이 내게서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정함이고 이것이 정의입니다. 준혁은 무릎을 꿇은 채 서연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차갑고 단단한 결의를 보았다. 그는 이제야 그녀의 진정한 힘을 이해했다. 그가 결혼했던 여자는 그저 아름다운 조각상이었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여자는 자신이 직접 모든 것을 창조하고 파괴할 수 있는 여신이었다. 서연아, 내게는 기회가 없는 거야. 준혁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다. 우리 관계는 이렇게 끝나는 거야.
서연은 준혁을 똑바로 응시했다. 우리 관계는 처음부터 저 없었어요. 준혁 씨. 당신에게 나는 그저 가족을 위한 도구였고, 내게 당신은 그저 나의 존재를 숨기기 위한 방패였을 뿐이에요. 이제 그 방패가 필요 없으니 우리의 관계도 끝난 겁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김간의 가족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을 완전히 지워버린 듯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마지막 제안을 건넸다. 내가 마지막으로 당신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소송을 통해 당신들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는 것을 막는 것뿐입니다. 당신들에게는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자금과 거주할 공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자비가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당신들은 더 이상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요.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함께 허탈함이 가득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서연에게 매달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서연의 집무실을 나섰다. 그들의 뒤에는 이서연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날 이후 김간의 가족은 세상에서 사라졌다. 그들은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작은 곳에서 조용히 살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김그룹은 이서연 총재의 지휘 아래 완전히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났다. 그녀는 지난날의 아픔을 뒤로하고 오로라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제국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선 진정한 여왕이었다. 몇 달이 지난 후 김그룹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이서연 총재의 지시 아래 기업의 이름은 그녀가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코드네임인 오로라로 바뀌었다. 오로라 그룹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최우선으로 내세웠고 낡은 관행과 부패를 척결하며 빠른 속도로 신뢰를 회복했다. 이서연은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속의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이들이 주목하는 명실상부한 기업의 수장이었다. 이서연의 일상은 예전의 조용하고 숨죽인 상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중요한 투자 포럼에서 연설을 했고 세계 유수의 경제지 표지를 장식했으며 그녀의 능력과 비전에 대한 찬사는 끊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오로라의 여왕이라고 불렀다. 그녀의 카리스마와 지적인 면모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김간혜의 멸시와 비웃음 속에서 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얻은 정당한 존경을 받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바쁜 일정을 잠시 뒤로하고 자신의 옛집으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가 김간의 대저택에 시집가기 전 작은 규모의 오로라 그룹을 운영하던 곳이었다. 방 안에는 여전히 낡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그녀가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코딩을 했던 작은 컴퓨터 한 대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이 작은 방에서 시작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었고 자신의 재능으로 세상에 기여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녀를 멸시하고 그녀의 능력을 무시했던 이들 때문에 그녀는 오랜 시간 그림자 속에 머물러야 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는 김간의 가족의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서연이 마련해준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김영우 박 회장은 더 이상 권력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공원에서 산책하며 평범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김준혁은 작은 회사에 취직해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거만하지 않았다. 최정숙 여사와 하영은 그들의 화려했던 삶을 뒤로하고 이제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소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깨닫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파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잃고 비로소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서연은 그들의 삶에 대해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도,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원하는 정의를 실현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했다. 서연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당당하게 드러내고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과 평온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이 손으로 그녀는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고 오만한 이들을 무너뜨렸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이제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숨어 사는 천재도 아니었다. 그녀는 이서연, 그녀 자신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었고 진정한 권력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다. 멸시와 경멸 속에서 시작된 한 여자의 이야기는 결국 자신을 찾고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며 모두에게 진정한 정의를 보여주는 거대한 서사로 마무리되었다.